근데 왜 굳이 발표까지 했을까? 이거 그냥 하면 되잖아. 하지 말란 소리지. 앞으로 잘 볼 테니까. 네. 자, 네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1억도 안 되는 저가 아파트 집중 매수하셨던 부분들 집중 조사하겠답니다. 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이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저가 아파트 전체 거래량이 24만 6천 건이래요. 이 중에 법인 6,700여 개가 2만 1,000건, 즉 8.7%를 매수했고 외지인이 5만 9천여 명이 8만 건, 32.7%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자, 어마어마한 숫자죠. 계속 급격하게 법인의 매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자, 거기에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요, 법인 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 조달 계획, 매도 매수인, 거래 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서 이상 거래를 선별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이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해서 업다운 계약,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른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마치 1억 안 되는 분들이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따지고 보면 1억 미만 아파트를 투자한 게 문제인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건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 또 이 조사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거 완전 협박성 조사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업다운,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이 없으면 그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소장님도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 조사하겠대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생님? 해서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사람은 그렇죠. 벌하면 되는 거고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왜 굳이 발표까지 했을까? 이거 그냥 하면 되잖아. 하지 말란 소리지. 앞으로 잘 볼 테니까. 네. 각오해. 니들 탈탈 털 거야. 조사할 거야. 그 얘기죠. 그렇죠. 네. 아니, 몰라요. 이 재산 행위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항상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런 짤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되게 그런 세력들이 가서 기획으로 보통 이제 이런 주택들은 세력들이 들어가서 지역의 가격을 띄우거나 하는 그런 설거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해라. 지금은 다 오르는 시장이잖아요. 지방까지도 지금 다 오르는 시장이었고 남아있는 규제들이 계속 생기니까 규제 없는 쪽이 순이어 연이어서 오르는 어떤 그런 풍선 효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왔고 그걸 계속 하면서 공격적으로 투자인지 투기인지 아무튼 하시려는 분들이 들어가면서 가고 있는 건데 하고 있는데 또 보겠다고 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잘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네. 걸리지 마시고. 합법적으로 하시는 거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자, 다섯 번째. 엑시트까지 잘 하시면 돼요. 물려있지 말고. 이러다가 막판에 잘못 물려가지고 괜히 짤짤이 조심해서 잘 하라는 얘기가 걸린다 안 걸린다. 나중에 잘못된 거 걸려서 세금 토해내고 이런 것도 되게 당연히 뼈 아프시겠지만 제일 아픈 거는 이 자산 투자 시장에서 제일 아픈 거는 물리는 거예요. 비트코인 많이 한다 쳐봐요. 해서 벌면 돼. 근데 해서 물리고 손해보면 나만 손해야.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손해란 게 어딨냐. 그렇게 장이 좋을 때는 그런 거 없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분위기 달라지면 또 지나와서 보면 아이고 뼈 아픈 기회비용 손실이 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도 수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제 경험을 보면 저는 부동산 투자 관련돼서 엑시트가 항상 걱정이 정말 크더라고요. 어쨌든 임대를 하면 2년은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4년을 묶어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엑시트 관련해서 자신 없어서 아무래도 이쪽으로 안 쳐다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엑시트를 왜 해? 그냥 계속 갖고 있어요?
나 돈이 없어. 어? 네. 돈이 아니, 없어. 그냥 네. 가라 엑시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방법이긴 한데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네. 원래 이 상승장 초기엔 그런 농담도 있었는데 서울 부동산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개수를 늘려가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이 종부세 시대에 이제 이런 얘기는 못하지. 그러게 말이야. 못하는데. 이제 다음 얘기가 좀 어떤 그건데.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개수를 그러니까 개수를 늘려간다가 주택이 아니라고 하면 여전히 어떤 그런 건 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잘 활용해 가면서 이렇게 좋은 지역의 부동산이나 어떤 자산들을 근데 부동산 자산이 좀 요새 약간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요새 그 고민이 좀 저도 많습니다. 어제도 집사람이랑 한참 왜냐하면 수익을 환원할 때 건물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너무 매력이 떨어지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싸게 사도 너무 수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이 돈을 이렇게 지금 돌리는 게 맞냐? 저금리가 앞으로 더 저금리가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맞는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상황에서는 이게 그렇거든요. 똑같이 월세 200만 원 받던 건물이 옛날에는 4억, 5억이었다고 하면 지금 10억 됐거든요. 이게 딱 금리 반토막 나는 거에 준해서 담보 가치도 올라가고 반대도 될 수 있다 얘기잖아. 월세가 쫓아 올라와 주지 않으면. 근데 월세라고 하는 게 주거용 부동산은 소득 수준이 그만큼 높아지면 당연히 월세는 쫓아올 수 있지만 이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소득 수준이 올라와 주니까 당연히 쫓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지금 온오프라인 어떤 이 유통의 변화, 그 다음에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못 쫓아가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상가가 창고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어느 형태로 어떻게 대비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지금이 진입하기 적정한 시점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고. 그만큼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끼워서 사야 되는데 금융비용은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진 당장 사면 내일부터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출 때문에 망한 경우는 진짜 많이 봐서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얘기가 계속 산으로 간다. 네.